한 주간의 IT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4월 27일입니다. 네, 4월이 다 가고 이제 5월을 맞이하게 되는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특히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자 방역에 좀 더 충실하게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ITC 위클리는 아시다시피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앞에서 이제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네이버, 내 돈 내듯 이 논란이 과연 밥그릇 싸움이냐? 아니다. 제 생각은 음악의 가치 기준을 바꾸는 거대한 실험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함께 하시죠. 자, 제가 모티브가 된 기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머니투데이의 4월 25일 임영웅 음원료 오른다. 네이버의 내 돈 내듯 캠페인 뭐길래 이런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플랫폼에서 뮤지션 중심으로 음원 시장 혁신. 네이버의 야심찬 시나리오 플로터 기사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허한 내 돈 내듯 외침. 가시밭길 가는 네이버 약간 좀 부정적인 제목이죠. 헤럴드 경제의 4월 20일 기사까지. 사실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음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 내 돈 내듯이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정의에서부터 뭐 배경, 또 찬성 반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자, 마미손이라는 그런 아티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반면에 또 플랫폼사들은 이거는 그냥 네이버의 마케팅에 불과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동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었죠. 자, 그리고 또 저작권 단체는 뭐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정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저작권자 간에 뭔가 희비가 달라질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표면적으로 보면 어쨌든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뭔가 다들 굉장히 생각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논란과 또 복잡한 썰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이번 주는 제가 이거를 반드시 다뤄드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 돈 내듯 과연 이게 도대체 뭐가 이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 돈 내듯이 도대체 무엇이고 기존과 뭐가 다른지 그죠? 정의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왜 이런 논의가 없었는지 또 이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 것이냐 이런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지 과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돈내듯의 정의입니다. 기존 그 비례배분제라고 불리는 기존의 제도하고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재밌는 가정을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단 5명의 아티스트, 5명의 아티스트가 있고 단 2명의 음악 소비자가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별, 가수별 재생 횟수를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놨는데요. 김 씨라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ABCD라는 가수가 있을 때 A 가수의 1000번, A 가수의 음원을 오로지 A 가수의 음원만 1000번을 재생을 했어요. 반면에 이 씨 같은 경우는 5명의 가수의 음원을 골고루 20번씩 해서 총 100번을 재생을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붙는 가정이 있죠. 각 소비자는 매월 정액제로서 10,000원을 지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자와 플랫폼은 이 10,000원을 6대4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자, 한마디로 김 씨는 A 가수의 음원만을 1000번씩 듣는 아주 매니악하게 그런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씨 같은 경우는 차트에 있는 음원을 고르게 듣는 그런 이제 소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현행의 비례배분제를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총 매출, 총 재생수 그리고 가수별 재생수가 필요한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총 매출은 소비자 2명이 10,000원씩 냈으니까 20,000원인데 거기에 저작권자 배분율이 60%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어떻습니까? 네, 12,000원이죠. 그죠? 12,000원. 자, 그리고 총 재생수는 김씨가 1000번, 이씨가 100번을 했으니까 전체 1100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수별로 재생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A 가수는 1020번, 그리고 나머지 가수들은 20번씩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총 재생수 대비 가수별 재생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마우스로 좀 설명을 드릴 거랬나요? 하여튼 이렇게 보게 되면, 가수별 점유율은 A 가수가 93%, 그리고 나머지 가수들은 1.8%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가수별 배분액을 보면, A 가수는 무려 12,000원이라는 전체 매출에 11,160원이라는 돈을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가수들은 216원씩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1,160원대, 11,000원대 한 200원 정도 이렇게 가져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같은 차트에 탑5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5명이 그죠? 네, 5명이 탑5를 했다 해도 1위의 재생수가 크면 클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음원 수익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즉 현재의 비례 배분제는요. 전체 매출을 재생수 기준으로 나눠 갖는 그런 마켓 쉐어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요. 재생수를 극대화해서 이 마켓 쉐어 점유율이라는 것들을 올려야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차트 자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원에 대한 수익을 나누는 그 기준뿐만 아니라 차트 자체도 재생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차트에 오르면 재생수가 오르고 재생수가 오르면 또 차트 순위가 오르는 이런 그 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음원 수익을 나누는 것 외에도 차트 구성 자체도 굉장히 재생수라는 게 중요한 변수로 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행의 비례배분제의 핵심은 바로 재생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의 구조에서는 무조건 재생수를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구조에서 네이버가 주장하는 내돈내드세 구조로 음원 수익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기억하시죠? A 가수가 11,000원 정도를 가졌고 나머지 가수들이 200원 정도를 가졌어요. 이거 한번 기억하고 한번 뒤로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러려면 소비자별 매출, 소비자별 총 재생수, 그리고 소비자별 음원별 재생수가 필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씨가 똑같이 10,000원을 냈는데 그 중에 저작권 배분율에 따라서 6,000원. 김씨가 만든 매출은 6,000원이고 이씨가 만든 것도 똑같이 6,000원이죠. 자, 그런데 김씨의 총 재생수는 1,000회고요. 이씨의 총 재생수는 100회인데 이 1,000회를 김씨는 A 가수에게 오롯이 다 바쳤습니다. 그죠? 100%를 다 A 가수에게 줬고요. 이씨는 20%씩 고르게 20회씩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6,000원이라는 것은 김씨의 6,000원은 네이버의 구조에 따르면 A 가수에게 전체 100%가 다 갑니다. 6,000원. 그렇죠? 그런데 이씨의 6,000원은 20%씩 해서 1,200원씩 5명에게 나눠지는 구조죠. 자, 그렇게 되면 A 가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출이 7,200원이 되고 나머지 가수들은 1,200원씩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전체 매출이 있고 전체 재생수가 있으면 전체 매출을 전체 재생수 대비 각 가수별 재생수의 기준으로 그렇게 마켓 쉐어 개념으로 나눠서 매출을 나눴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소비자가 내는 돈에서 그 소비자가 실제로 재생한 재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나누고 그걸 나중에 가수 단위로 다시 합계를 내는 그런 이제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현행 방식과 내돈내듯을 비교하면은요, 확연한 차이가 보입니다. 현행 방식에서는 A 가수가 11,000원을 가져가는데, 내돈내듯으로 하면 7,200원을 갖고 가게 되고요. 나머지 가수들은 200원 정도였는데 1,200원이나 가져가게 되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보죠? 물론 제가 아주 단순한 시나리오를 세팅을 했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더 극단적인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재생수가 주는 영향, 그리고 어뷰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것들을 눈치채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런 차이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 돈이 왜 그 사재기 하는 음원에 갔느냐라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인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너무 그 탑에 있는 아티스트와 인디 아티스트 간의 이 수익의 불균형이 너무 크다.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내돈내듯이 어떤 건지 일단은 이해하셨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사례를 드렸기 때문에
요건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시면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이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니, 자, 그럼 이제부터는 원인과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럼 그동안 왜 이런 방식이 유지됐을까요? 그동안 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었을까요? 자, 비례 배분제가 유지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종량제로 하면 사실 편하죠. 그냥 노래 듣는 만큼 돈을 내면 되잖아요. 한 번 들을 때마다 10원 그러면 무조건 그거대로 카운트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내면 되는데, 지금의 음원 사이트 서비스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정액제죠. 그렇죠? 정액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미 주류가 돼 있다 보니 이 정액제로 받은 돈을 사용자마다 재생수는 다른데 이걸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런 방법이 되게 묘연했던 거예요. 자, 그런 관점, 그런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 관점에서는 이 재생이라는 행위가 곧 어떻게 보면 원가의 근원이잖아요. 플랫폼 관점에서는, 그렇죠? 이 저작권자 관점에서는 한 번 만들면 재생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플랫폼 사업자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재생이라는 행위 자체가 트래픽이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가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해외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뭐 그다지 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자, 사용자 중심으로 배분을 하려고 해도 아마도 뭐 제가 뭐 완전히 음악판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쩌면 이런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용자 중심으로 배분을 하려고 해도요,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못했을 거라는 의견도 지배적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총 매출 구하고, 총 재생수 구하고, 그쵸? 음원별 재생수 구해서 나누면 되니까 이거 뭐 거의 뭐 엑셀로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자 하나하나 단위에서 그 재생수와 재생수의 포션과 그거에 따라서 사용자가 만든 매출에 따른 그 비율대로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아마도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이런 논의를 쉽게 꺼내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내 돈 내듯이 뭔지도 알았고 도대체 왜 이런 논의가 이제서야 나오게 됐는지도 이제 아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과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 근데 왜 굳이 네이버가 이런 실험을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이버가 뭐 원래 음악판에 막 엄청나게 있었던 회사도 아닌데 왜 굳이 갑자기 이런 논의를 꺼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주제만큼 사실 아주 민감하고 논란이 될 만한 주제가 음악판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달려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고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플랫폼사들이 내 돈 내 뜻에 대해서 반응을 하듯이 이거는 그냥 뭐 네이버의 마케팅이야. 우리가 뭐 여기에 굳이 이렇게 엮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실제로 마케팅 효과는 굉장히 좋죠. 이거 덕분에. 자, 두 번째, 웹툰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블로그 사례를 봐도 그렇고, 네이버는 과거에 이미 이제 저작자, 창작자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네이버의 기업 철학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컴퓨팅 파워와 AI에 대한 네이버의 자신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연하게도 네이버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주는 그런 자신감이 있겠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뭐 네이버나 되니까 사실 이런 주제를 건드리는 거죠. 음악판에 아주 이 오래된 그런 관행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된 패러다임인데 이거를 건드리겠다. 진짜 네이버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뭐, 진짜 마케팅 때문에 했든, 그죠? 뭐, 이슈를 일으키려고 했든,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간, 우리나라의 음악 스트리밍 시장은 어땠습니까? 요금 전쟁, 출혈 전쟁 위주로만 주로 경쟁을 해왔죠. 그런데 그런 음원 유통계에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논쟁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내 돈 내듯 과연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듯이 수익 규모가 달라지면서 밥그릇 싸움, 그냥 희비만 교차하는 그런 문제로 끝날까요? 이 저작자들 간의 어떤 그런 밥그릇 싸움으로만 그렇게 끝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내듯이 줄 영향은 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근본적이고 거대합니다. 자, 일단 1번. 당연히 저작권자 간의 밥그릇 크기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획사의 재생수 올리기 경쟁이 이제는 팬층 확대의 경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앞에서 설명드렸죠? 기존의 패러다임은 재생수를 많이 올리면 유리한데, 이제 내돈내듯의 패러다임은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선택할수록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사람이 그냥 매니악하게 막 엄청난 재생수를 올려도 충분한 음원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내돈내듯으로 가면은 여러 사람이 최대한 적당한 수준 이상의 뭐랄까 재생수를 만들어 줘야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획사 간의 경쟁에 이 프레임이 바뀔 겁니다. 재생수 기준이 아니라 팬층 확대로,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재기라는 행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대신에 최대한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게 중요해지는 그런 게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어떤 변화를 만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심지어는 창작의 행위도 바뀔 겁니다. 창작의 트렌드도. 자, 이제는 어떤 매니아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중독성 있는 음악보다는 아마 대중성 있는 음악,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소위 말하면 국민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경계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성 있는 것과 대중성 있는 것의 경계는 되게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전에는 훨씬 더 매니악한 층만 하나 잡아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자, 즉 밥그릇 싸움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기획사의 마케팅 패러다임 그리고 창작의 패턴까지도 모두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내돈내듯의 논의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눈치 빠르신 분은 대답을 하시겠죠. 바로 음악에 가치를 매기는, 가치를 산정하는 혹은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뭐, 뭐 소수의 사람이 많이 듣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음악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거대한 논의고요. 또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와 업계 전체가 과연 어떤 과제를 더 풀어야 될까요? 어떤 고민을 더 풀어야 이런 내돈내듯과 같은 어찌 보면 저작권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뭐 유리하다는 표현 좀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연 어떤 과제를 더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죠. 자,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이렇습니다. 일단 차트가 변화해야 돼요. 내돈내듯은 재생수에 의한 어뷰즈를 지양을 하는데요. 그죠? 지양을 하는데. 자, 그러려면 차트가 함께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트에 노출되는 음원이 결국은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차트의 음원이 푸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별 고민 없이 그냥 듣다 보면 그 음악이 결국은 그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음악이 돈을 더 벌게 되고, 근데 알고 보면 차트는 그냥 뭐 재생수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지고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여전히 키가 재생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수라는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결국은 차트를 선정하는 그런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내돈내듯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봤자 사실은 변화가 미미할 거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천편일률적인 지금까지는 뭐 탑백 이렇게 불리는 그런 차트가 아니고 차트가 바뀌려면 결국은 개인화, 그렇죠? 알고리즘, AI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네, 그러면 음악 소비의 개인화, 또 AI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세계 1위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의 핵심 경쟁력이 바로 이 단어로 설명이 되죠. 그렇죠? 개인화와 AI.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떠십니까? 내돈내듯이요. 단순히 정산 방식의 변화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작의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의 변화도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이제 곧 진입한다고 하는 그런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까지도 그렇게 맞물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뭐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사실 저도 이제 음원 저작권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방향에 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렇죠? 그런 걸 떠나서 내돈내듯의 도입과 상관없이 혹은 뭐 내돈내듯이 제안하는 그런 구조를 뭐 그대로 따른다라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논의가 반가운 것이 이 음악계가 우리나라 음악계가 기존 방식의 한계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이제는 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들어올 아주 강력한 그죠? 강력한 플레이어인 해외 사업자 스포티파이와의 경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저는 너무너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내돈내듯이 이번에 만들어낸 그런 논의가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일부 언론을 보면 뭐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제 탑티어의 플랫폼들, 뭐 멜론이나 뭐 진이나 이런 사업자들은 뭐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이 없다, 뭐 약간 미온적이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음악 시장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음악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뭐 글쎄 뭐 이렇게 가다가는 뭐 결국은 스포티파이에 다 뺏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좀 있습니다. 개인화된 차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차트 프로그램이 아니죠. 개인화된 추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 추천에 의해서 나에게 맞는 음악을 소비하고 그에 맞게 합리적으로 내가 낸 돈이 정산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음원 사이트라는 게 어떻습니까? 음원을 듣는 소비자와 음악을 제공하는 창작자가 모이는 공간인데 이들이 전부 다 스포티파이와 같은 그런 합리적인 플랫폼으로 다 옮겨가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자, 모쪼록 내돈내듯 이 논란이 사재기로 물들어 있고 또 요금 경쟁으로 아주 점철되어 있는 그죠? 이 출혈 경쟁하면서 막 사활을 걸었던 그런 한국 음원 유통의 패러다임을 좀 확 바꾸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ITC 위클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헤드라인 한 줄 요약입니다. 자,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네이버가 코로나 악재가 호재로 비대면이 실적 지켰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였는데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7.4%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실적 발표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네이버 실적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광고는 부진을 했지만 쇼핑과 페이가 그 자리를 메꾸면서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포트폴리오의 균형감이 굉장히 좋죠.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이버와 같은 대장주, 뭐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기에 민감하지 않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그러나 반면 구글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사입니다. 구글마저 땡땡땡 코로나로 마케팅 예산 절반 깎고 신규 채용 동결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확실히 미국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케팅 예산, 뭐 채용 이런 것들 다 깎고 동결하고 하는 것 보니 참 구글 너마저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미국이 지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는 페이스북도 화상 채팅 서비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최대 50명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고요. 지지넷 기사였는데요. 메신저 기능의 하나로서 페이스북 메신저 있죠? 메신저 기능의 하나로서 추가를 할 예정이고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줌이 좀 타격을 받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예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야흐로 정말 화상회의 전성시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코로나 후에도 과연 이렇게까지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한참 이제 화상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전쟁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벼랑 끝 손정희의 배팅, 코로나 악재 전망 뚫고 공유 자전거에 투자, 조선비즈의 기사였는데, 중국의 모빌리티 기업인 디디추싱,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디디추싱의 공유 자전거 부문에 1,800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비전 펀드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도 많았고, 그리고 또 지금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규모 투자를 전부 다 홀드하거나 약간 취소하거나 이런 분위기인데
와, 이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거액을 투자하셨다니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 그대로 대단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저희 방송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번 한 주도 또 연휴를 앞둔 한 주, 좀 들뜨실 수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 열심히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